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쟁점 정리를 맡은 그 공론화 공동위원장 하예수입니다.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온라인 열린 토론을 했는데요. 사실은 뭐 오늘 제기됐던 쟁점은 뭐 정리를 못했고요. 주로 1, 2차 온라인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우려, 반대, 또 기대, 찬성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정 참여 시도민의 분임 토의에서도 이런 그 쟁점이 제기됐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롭게 참여한 우리 시도민들 질문에서도 이런 쟁점이 제기됐습니다. 요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한번 정리해보고 팩트 체크해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안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2개 쟁점을 일단 대표 쟁점을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정통합이 과연 유일한 대안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 또는 그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 행정통합이 된다고 해서 우리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우리 지역 소멸 방지라든지 이렇게 효과가 난다는 근거가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부울경처럼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면 되지 왜 통합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대나 찬성 쪽의 시각을 보면은 특별자치단체는 결국에 시도에 있는 기능이나 재원을 이제 이양해서 뽑아내서 자치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이 행정 통합이 오히려 더 유력한 생존 대안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공론화위원회 차원에서 준비를 할 부분이 뭐냐 이걸 따져보니까요. 결국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더 받아오는 그런 특례를 통해서 우리가 중앙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특별자치단체보다는 오히려 특별자치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특별자치단체라는 것은 행정통합이 어려운 지역, 시도 간의 의견이 다르다든지 시도의 숫자가 많아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택하는 차선책이다. 우리는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여러 시도민들이 의견을 일치시켜 준다면 통합할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무원 감소 여부입니다. 그 우려나 반대 측에서는 이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통합이 되더라도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마창진 통합에서도 행정 공무원은 오히려 늘었더라. 이런 이제 근거를 제시했죠. 근데 이 기대나 찬성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수를 유지할 경우에도 줄지 않더라도 유사 중복 기구의 감소를 통해서 줄어드는 인력을 다른 기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창원시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은 통합으로 인한 뭐 효과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증가시켰고 또 창원 100만 도시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수 늘리는 것을 좀 더 많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공무원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팩트가 맞고요. 오히려 공무원의 뭐 감축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그 다음에 효과적 활용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통합이 되면은 지원 조직이라든지 산하기관의 그 인력을 감소되는 인력을 어떤 그 상생 발전,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 지역 소멸 방지라든지
빅데이터와 같은 그 4차 산업혁명을 해 중점을 두는 그런 조직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대구시에서 거치는 세금이 대구시세가 좀 유출되는 문제, 이게 대한 또 쟁점입니다. 그 반대나 우려 시각에서는 대구시세가 과도하게 경북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특히 우리 취득세가 대구시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9천억 됩니다, 연간. 이것들이 대구시세에서 차지하는 게 30% 조금 안 될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대구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기대 또는 찬성의 측 주장을 보면은 재정이라든지 세수입 문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치구 조정 교부금 특례를 통해서 과도한 시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두 가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시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로 좁혀갈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는 오히려 지금 대구시의 권한이라든지 재원을, 특히 대구시 세를 자치구로 좀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담배 소비세 같은 것들은 자치구 권한 강화에 맞추어서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략 따져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조정 교부금 특례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를 좀 강화시키면은 대구시세의 한 80% 정도를 자치구 조정 교부금으로 넘겨주는 쪽으로 특례를 준다면은 이것이 한 2조 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세가 한 2조 5,9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두 개지를 합치면은 2조 5,700억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출이 거의 없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논거는 국가 재정 지원이 감소된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 쟁점이 우려 반대 측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은 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둘 받아올 것이 줄어든다,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 공공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지적입니다. 기대 또는 찬성 측에서는 행정 통합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 왜? 법률에 의해서 재정 분리 금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통합은 그 공공기관은 결국에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정부에서 이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줄이고 또 재정과 인력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다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재정불이익 배제와 더불어서 재정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규모는 한 1% 좀 남짓되는데 지방교부세에 3% 특례를 보유받고 있죠. 그처럼 특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통폐합은 일자리 축소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마중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우리 시도민 부임 토의에서도 그런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반대 우려측 근거를 보면은요, 대구시는 직접 행정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조정 기능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 통합이 되더라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는 상하수도라든지 교통위생은 시군에서 담당하는데 대구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능하고 크게 통합하더라도 효과가 덜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기대 및 찬성 근거를 보면은 광역지자체는 물론 이제 광역기능, 조정기능, 보완적 기능을 세 가지를 담당하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효과는 기능의 통폐합에 따른 효과도 있지만은 재정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서
또 기대되는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뭐 주장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가 전 세계 2만 8천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인구 규모가 2배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은 15% 줄고 편익은 15% 늘더라 이런 법칙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 법칙을 우리 대구 경북도 뭐 그 적용 안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해 본다면은 대략 추산해 보면은 두 개 자치단체가 통합되면 한 20조 규모가 넘죠. 그 중에서 한 6조 원을 줄일 수 있다면은 향후 한 30년간 180조 원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든지 여러분들이 아까 중시하는 사회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저출산, 균형발전 이런 데 좀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북부 지역, 경북 북부 지역이 좀 소외되거나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이 문제인데요. 주로 이제 우려나 반대 근거를 보면은 행정 통합이 되면은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대구 의존성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대구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한 행정 통합은 지금 현재 있는 경북도청의 이전을 통해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소외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찬성이나 기대 측에서는 대구는 서비스라든지 금융 이런 것들을 특화시키고 경북은 제조, 문화관광, 해양물류로 특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청도 존치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또 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 그렇게 균형발전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균형발전은 그 단체장이 2명 있을 때 이원화된 체제보다는 한 명으로 되는 일원화된 체제에서 훨씬 더 균형발전 추진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균형발전은 통합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방 분권, 재정 규모, 전략적 계획 등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 재정 규모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분권 특례를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계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은 훨씬 더 균형발전에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권 특례 여부인데요. 우려나 반대 측에서는 이 행정통합이 너무 특례 부여하는 특별법에 너무 기대고 있다. 대구 경북에게만 엄청난 특례를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대나 찬성 측에서는 이 통합되는 특성, 자치단체가 통합되는 특성이 있고요. 자치 역량이 또 높아지고 규모가 증대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더 많은 특례를 받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제주도 특례에 비추어 본다면은 권한특례, 재정특례, 주민자치특례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권특례를 통해서 지역의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창진의 통합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와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통합을 통해서 마창진은 오히려 그 효과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마산과 진해가 더 소외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 찬성이나 기대 측에서는 기업체 수라든지 근로자 수, 예산 복지 예산 비율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균형발전은 이제 통합된 지역하고 통합되지 않는 지역을 비교해야지 그 한 지역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균형발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창진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도 하지 않았고 공론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균형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짠다면은 크게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자치권이 약화되느냐 이 문제를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자치권이 약화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되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찬성기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초자치단체는 존치시키거나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별자치도 대안은 자치구의 존폐에 영향을 주지만 특별자치시 대안은
전제로 한다 이런 말씀이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별자치시 대안 우리 대안 두 개를 검토한다 그러는데 특별자치시 대안은 시군의 권한 강화, 자치구의 기능과 조직권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법을 통해서 주민총회제와 같은 주민자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외에도 대도시 행정 약화 여부라든지 뭐 또 다른 그 쟁점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증가 여부라든지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리만 말씀드리면은 이 통합 자체가 일자리 증대를 담보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기업의 생리를 우리가 잘 따져야 됩니다. 기업이 어떤 곳에 입지할 것인가. 다국적 기업은 이윤 창출에 유리한 그 시장 규모, 500만 이상의 시장 규모, 또 지자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규제 완화라든지 기업 친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유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통합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 공론화위가 너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느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건 여러 차례 우리가 논의를 했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주민이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결되면은 뭐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이 우리 시도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아까 어떤 분임 토의에서 뭐 시군을 100만 단위로 쪼개자 그러는데 그 시군들이 4개, 5개가 시장 군수가 합의하면은 그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이 유일하게 시도지사가 합의해서 나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요. 또 수기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은 아마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도 주시고 반대도 주셨는데요. 앞으로 통합 대안이라든지 우리가 행태를 짜고 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고 충실히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동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